이번 시간에는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의 필요 자금과 기술 등을 일본에서 도입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계획이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실패가 조선소 건설 추진의 주도권을 현대 정주영에게 넘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1960년대부터 정부는 당시 세계 조선 최강국인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육성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청구권 자금까지 얽혀 있으므로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던 대한조선공사의 시설 확장 등이 모두 일본 조선업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4대 핵공장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특히 신규 조선소 건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정부는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강요회담을 진행합니다. 양국이 장관급 대표단을 꾸려서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담을 개최하고 합의나 결의사항을 마지막 날 공동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공동 발표에는 빠지는 이면 합의도 있었습니다. 양국 간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주로 경제협력과 관련되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경제개발에 돈이 필요한 한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지원을 얻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고, 일본은 한국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정상국가 일본, 예전에 군국주의 침략국이 아닌 가난한 나라를 선의로 돕는 이웃나라 일본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정치외교적 이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요회담의 장은 양국 관료들의 불꽃 튀는 경합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포항제철 협상이 이루어진 1969년 3차 강요회의와 4대 핵공장 건설 계획 문제가 주로 의제로 다루어진 1970년 4차, 1971년 5차 강요회의는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경제개발을 둘러싼 한일 교섭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교섭에 임하는 시점에서 포항제철 건설비 조달에 대해서는 신중했고, 4대 핵공장 건설 계획 지원은 앞선 포항제철 교섭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전자는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오늘날의 포스코가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후자는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에 대한 일본의 지원 결정은 일본 외무성 등 실무 관료들 차원의 최종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철강업계의 지지를 등에업고 일본 정치권이 한국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밀어붙여 성사시키는 과정이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포항제철 건설 관련 협의에서의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듬해 열린 4대 핵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지원을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한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박정희 정권은 광묘회담에 앞서 주일대사로 당시 정권 최고 실세 이후락을 임명합니다. 이후락은 사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과 접촉하며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일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이 4대 핵공장 건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바로 냉전시대 대공산권 방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군수산업 육성에 의미가 있는 4대 핵공장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락은
공공연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이 군수산업 육성의 관점도 가진다고 언급하고 일본이 한국에 군사원조를 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일본이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평화국가를 표방하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군수산업 육성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공격과 국민들의 반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4차 강요회담 하루 전날인 1970년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4차 강요회담에 임하는 기본 방침과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회담의 한국 측 대표인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과 이우락 주일대사를 비롯한 강요회의 관계자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우락이 일본 측과 교섭한 결과보고가 있었고 중기계 조선 특수강에 주물선이 포함된 4대 핵공장 건설 자금과 1억 달러 현금 차관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으로 방위산업 지원, 양국 안보체제 강화 문제 등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협의만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기 전 가네야마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강요회의에서 한국 중공업 육성을 목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것이지만 이것은 군수산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언급이 일본을 난처한 입장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강요에게도 충분히 주의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우락이 일본에서 교섭할 당시 언급한 군사 원조 등의 이야기를 철회하고 그에게 주의를 줄 것이라는 의미로 일본 측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가네야마 대사는 이런 사실을 일본에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입장을 단호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외무성 등 일본 측 공문서 자료를 보면 일본이 강요회의의 결론으로 바라는 것은 금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것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안보위기의 돌발 상황으로 시급하게 건설하려는 한국 정부의 희망과는 매우 동떨어진 일본 측의 결론입니다. 회담장에서는 이런 일본 측 입장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4차 강요회담 본회의에서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회담 이튿날인 7월 22일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 김학렬은 주물선 720만 달러, 특수강 580만 달러, 중기계 2,500만 달러, 조선 2,100만 달러, 합계 5,900만 달러의 필요 외자에 대해 일본에게 재정 차관 또는 거기에 준하는 소프트론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특히 조선소 부분을 보면 기존 조선소 시설은 소규모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날이 대형화 추세인 국제조선시장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조선소를 울산에 건설한다는 것으로 최대 1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하고 연간 54만 톤 정도를 건조하는 조선소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요청한 외자는 2,100만 달러. 일본 측은 추상적 협력 표명 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측이 제출한 계획안의 불명확성, 비현실성 등을 집요하게 제기하였습니다. 회담 이틀째인 7월 22일 경제관계 합동회의 전에 열린 양측의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오간 대화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양측 대화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4개 공장의 건설 계획안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성 결여를 지적한 것은
일본 통산성의 아카자와 중공업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중기계 공장에 대해서는 이런 공장은 군 공창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수관 공장에 대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기술적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의 기술로 가능한 품종부터 생산하여 장기적으로 생산 품종을 넓혀갈 것과 신규로 조선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의 애로사항은 선박 엔진에 있으니 기존 대한조선공사의 엔진 제조 공장을 건설하여 조선 능력을 확장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아카자와는 1년 전 포항제철 건설과 관련한 교섭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이후 일본의 실무조사단을 이끌고 한국에 왔던 인물로 김학렬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관들 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양국 실무진 간의 교섭 과정에서 나올 만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국 측 대표인 김학렬에게 쏘아붙인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굴욕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기계 공장 계획에 대해 세계에서 군공창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이미 한국 측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인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측의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학렬은 회담에 내놓은 4개 공장 계획은 한국 측이 이미 상당히 연구를 한 결과물이라 말하며 불쾌감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아카자와 국장에게는 별도로 설명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중기계 공장의 경우 한국 내수 시장이 좁아서 전문화한 공장으로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결국 종합공장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물선 특수광 조선에 대해서는 민간업자가 이미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특수광은 대한중기, 조선은 2월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교섭하였고 현대건설이 울산에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후쿠다 대장 대신은 김 부총리와 아카자와 간의 설전에 개입하여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은 계속 심사가 될 것이니 공동성명서에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에 따라서 협력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협력 자세를 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학렬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계획 안의 부실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추상적 협력을 표명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유도한 일본 측 전략이 성공한 것은 한국 측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4대 핵심 공장이 내부 원선으로 회담 직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건설 계획안도 회담 직전까지도 일본 측에 전달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시간이 촉박하여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는 명분을 주었습니다. 또 포항제철 때처럼 사전교섭 때 실무진이 파견되어 일본 측과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도 갖지 못했습니다. 김학렬은 강요회의 전에 실무자를 직접 일본에 파견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우선 구체적 공장 건설 계획안을 완성하여 전달해 줄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면 검토해보고 이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획을 설명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후쿠다가 제안한 것이 관철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제 관련 신문들은 차관 획득을 위한 전략을 너무 늦게 서둘러 만들어 빈틈이 많았고 정치적 절충에 의한 일괄 타결을 기도했으나 일본 측의 전통적인 논리적 타당성 입증에 걸려 상당한 논란을 치루었다고 했고 결국 한일 강요회의는 일본 측 페이스대로 진행되고 막을 내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대의 울산조선소 건설을 포함하는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포항제철 건설처럼 일본의 지원을 얻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보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일본의 반대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건설 계획의 현실성과 구체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수산업 육성이 아님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도 일본의 부실한 계획과 군수산업 육성이라는 문제 제기에 강력하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4대 핵공장 중에서도 일본 측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던 조선소 건설을 제외하고 신동 공장을 추가하여 이듬해인 1971년 도쿄에서 열린 제5차 강요회담에 제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선소 건설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